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중국이 지난 3월에 양회를 거치면서 시진핑 일인 중심의 지배체제를 확고하게 정립했습니다. 지난 7일에 전인대에서 샤오지 국무원 비서장은 이번 당정기구 개혁 중에서 이 정부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을 전인대 대표 2,943명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샤오 비서장은 이번 기구 개혁에 대해서 당 중앙으로 집중되고 통일된 영도 강화를 중심으로 삼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통일된 영도 강화라는 게 당의 핵심인 시진핑 총석의 권한을 강화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결국 총리가 맡고 있는 공무원에서 책임지던 치안 유지라든지 금융감독, 첨단기술 부분에 대한 관리 권한을 아예 중국 공산당으로 넘겨가지고 당 총석인 시진핑 주석이 직접 관할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시진핑 3기는 공무원이라는 행정부가 아니라 공산당이 직접 중국을 통치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당강정약, 그러니까 당은 강해지고 정부는 약해지고 이 당강정약 현상이 현실화된 겁니다. 이런 체제는 사실상 마오쩌둥의 초창기 체제로 회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시진핑 1인 체제로의 조직 개편에서 눈길을 끌었던 게 뭐냐면 바로 중앙사회공작부입니다. 이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등과 동급의 조직인 중앙사회공작부는 사회의 여론 변화를 민첩하게 파악하고 잠재적인 위험이 정권의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막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부총리급의 인사가 맡게 될 이 중앙사회공작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린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중국이 이미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공안부와 간첩 적발을 책임지는 국가안전부 등의 사회안전 관련 부서들이 막강한 권한을 지금 행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구상에서 최고의 감시 및 통치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옥상옥으로 또다시 중앙사회공작부를 신설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중국에서 사회공작부라는 조직이 이번에 처음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사회공작부의 시초는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인 중일전쟁 때였습니다. 당시 국민당과 공산당의 첩보전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당이 먼저 반당활동처벌법을 만들어가지고 공산당의 스파이 방어에 나서게 되니까 예난에 공산당은 중앙사회부를 만들어서 이에 대응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이 사회공작부에서는 최근 일본의 침략자 매국노 완고분자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당 내부로 스파이를 침투시켜 파괴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 당위원회는 정치 감각과 능력이 뛰어난 간부로 각각 사회부를 조직하라, 이런 문건을 하더라고 소위 반공산당 분자 색출을 독려하고 나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반동 분자를 색출해야지 공산당이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사회공작부 신설을 주도한 이가 바로 리커농입니다. 리커농은 마오쩌둥이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인물인데요. 아들 마오이낭의 후계 교육을 그에게 맡길 정도였습니다. 그는 70년 전에 판문점 한국전쟁 휴전 협상을 마쿠에서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오의 신복이었던 리커농은 또 공작의 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스파이의 왕으로 불렸던 그가 1939년 예난에서 중앙사회부 신설을 주도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 시기에 만들었던 사회공작부를 왜 또다시 만들게 되었을까? 물론 마오쩌둥의 권력 구도를 그대로 담기 원하는 시진핑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도 유사하게 만들려고 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시진핑 3기를 시작하는 2023년에 지금이 공산당 정권 초기 중화인민공화국을 창설하던 그 시기 때와 유사하게 사회적 안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 갈등과 충돌이 빈번해지고 또 격화될 수도 있어서 이 과거에 강력했던 사회공작부의 추억을 꺼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회공작부의 부활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시진핑이 보기에도 지금의 중국 사회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에는 백지 시위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됐죠. 그런데 바로 그 시위를 벌인 주동자층이 공교롭게도 시진핑의 최대 지지층이었던 MZ세대였습니다. 또한 1월 들어 벌어진 이 백발 시위는 사실 시진핑 주석과 고락을 같이 해왔던 노년 세대가 주동층입니다. 이건 시진핑의 핵심 지지 기반이자 공산당의 뿌리가 되는 세대 자체가 총체적 위기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중국 사회가 불안정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시진핑 지도부는 지금까지의 통치체제, 좀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사회 감시 및 통제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건 그렇다면 당연히 현재의 공안 등의 이런 경찰체제와 감찰위원회 등의 사법체계를 더욱 강화하면 될 텐데 왜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중국 사회 감시를 강화하려 할까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공작부를 만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유난히 공안 파티의 절대 권력에 대한 숙청을 비롯해가지고 대대적인 사정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지린성 창춘시 중국 인민법원은 지난해 9월 20일 푸정화 전 사법부장, 장관급이죠. 이 푸정화 사법부장에게 사형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하되 반성 여부에 따라서 2년 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푸 전 사법부장이 지난 2005년부터 2020년 베이징 공안국 부국장과 국장, 또 공안부 부부장, 사법부장을 맡는 동안에 1억 1,700만 yuan, 한 232억 원 정도의 뇌물과 부당이득을 얻었다라고 봤습니다. 중국의 사정당국은 푸정화 전 부장이 순리진 전 중국 공안부 부부장이 주도한 정치 파벌에 가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푸 전 부장이 나이나 직급에서 순리진 전 중국 공안부 부부장보다는 위지만 영향력이나 인적 네트워크 면에서 공안 분야의 실세는 순 부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 부부장은 지난 2018년 최연소 공안부 부부장에 임명될 정도로 출세 가도를 달렸지만 2020년 4월 낭만대에 이어서 2021년 9월에는 당적과 공직이 박탈돼서 뇌물수수,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난해 중국에서는 이 공안 분야 핵심 요직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명분은 부패 척결인데 사실은 시진핑 주석의 권력 유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을 사정없이 가지치기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금도 중국의 공안 체계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보내질 않습니다. 지난 2012년 시진핑이 최고 지도자에 오르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최대 정적이 바로 공안과 사법 분야를 총괄하는 저우융캉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주석은 취임하자마자 저우 전 서기를 비롯한 공안 분야를 숙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장경찰은 자신이 주석을 맡는 중앙군사위원회 지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 주석은 공안과 사법 분야에 자신의 최측근들을 배치했습니다. 지난 6월 시 주석이 푸젠성 근무 때부터 친분을 맺어왔던 왕샤오홍을 공안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9월에는 후베이성 우한 코로나 위기 당시에 후베이성 당서기에 파견했던 측근 잉융을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그러니까 장관급인데 여기 배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안 분야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반시진핑파가 암약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사회공작부를 만드는 것도 사실 공안 파티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보내지 못하는 시진핑의 위기의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중국 내에서 색깔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의 안정을 책임질 특단의 공안통치체제의 한 방편으로 만든 것이 중앙사회공작부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중앙사회공작부 신설 등의 체제 개편에 대해서 덩유원 시사평론가는 시진핑 주석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그러면서 스스로 초래한 정권 안보의 공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 주석은 권좌에 머무른 동안에 끊임없이 기구 개혁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 관영신화사는 지난 14일 7천자 분량의 기사에서 총리, 부총리 같은 국무원, 그러니까 정부를 말하는 거죠. 이 국무원 지도부 또 전국인민대표대회 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뭐 이런데
1인자와 2인자 등을 어떻게 뽑는지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중국 지도자의 자질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가 뭐냐? 시진핑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새로 뽑힌 지도부가 시진핑에 대한 충성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또 24일에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비서실장 출신인 리창 총리를 중심으로 새롭게 진용을 짠 중국 내각인 공무원들에게 시진핑 사상을 정기적으로 학습하라는 내용을 담은 업무 규칙을 내놓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시진핑 사상을 공부하는 집단 학습 프로그램을 제시를 했습니다. 중국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시진핑 자신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지도자들로 뽑았는데 이들에 대해서 또 시진핑 사상을 정기적으로 학습까지 시키고 일종의 테스트까지 한다는 것은 그만큼 충성분자들까지도 100% 믿을 수 없다는 불안감에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체제가 이른바 시진핑의 새로운 시대, 신시대라 그런다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을 겁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